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류의 과학적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세계는 그저 경악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초정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여 수십 년간 난공불락의 군사기술이라 불리던 난제를 단숨에 해결했음이 전 세계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어둠의 장막과 같았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수건이자 동시에 깊은 좌절이었습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기술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은 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잦은 실패로 인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는 결정적인 비판에 직면하며 좌절했습니다. 유럽의 방산연합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개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며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독자적인 방어 체계 구축에 번번이 실패하며 막대한 예산만 허비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바로 기술적 오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과 기존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차원의 융합 기술력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터져나온 혁명의 섬광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하늘의 방패를 뒤집은 신의 한 수로 명명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기존의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초정밀 예측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요격 성공률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전 배치 시험에서 99.99%라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수치는 100년의 격차를 단 1년 만에 모든 종류의 초음속 미사일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모든 회의론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은 고가의 장비나 압도적인 자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과학자의 도전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념에서 비롯된 기술 철학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언론과 석학들은 이 압도적인 성능 앞에 경악과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방 전문가는 우리가 수십 년간 쫓던 유니콘을 한국이 단숨에 포획했다라며 충격적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기술은 미사일 위협이라는 인류의 공포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미래 안보의 설계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변혁의 현장과 그 이면의 비밀을 파헤친 국제기술 분석가 앨런 김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K방산 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기 전까지 전 세계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결국 난공불락의 기술적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의 실패 사례는 한국 성과의 가치를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패트리어트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방부는 수차례 실전 배치 테스트에서 초음속 활강 미사일과 불규칙 기동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실패율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을 방대한 시스템의 비효율적 통합으로 진단했습니다. 각기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요격 궤적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아직 미흡했던 것입니다. 2018년 한미의회 보고서에서는 사드 시스템의 총 비용 대비 실질적 방어 영역의 제약을 지적하며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방어 체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이지스 시스템과 SM-3 요격 미사일에 의존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기술적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했던 방어 시스템은 잦은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기술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레이더 개발에 실패하며 2020년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기술 자립 실패의 상징이라 부르며 자국의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미국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데에만 머물렀고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기술 표준의 충돌, 그리고 느슨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해 시작부터 난맥상을 겪었습니다. 개발 일정은 수차례 연기되었고 2022년 유럽연합 감사 보고서는 과도한 행정 비용과 비효율적 기술 교류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방어 시스템은 결국 특정 고도와 속도의 미사일에만 국한된 제한적인 방어 능력만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가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사례로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받았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실패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국은 기술적 후발주자라는 약점 대신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집착할 때 한국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혁신을 택했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통합 기술을 방어 시스템의 핵심에 배치하는 과감한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초저지연 데이터 통신 기술과 딥러닝 기반의 요격 궤적 예측 알고리즘은 미국의 실패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복잡한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보다 소프트웨어적 지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의 시스템보다 훨씬 간결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정확한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난제로 여겨졌던 다중 표적 동시 요격 기술마저 완벽하게 구현하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지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보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세계는 그들이 오랫동안 무시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리지만 거부할 수 없는 중력처럼 한국 방산 기술이 축적해온 압도적인 데이터들이 쌓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초기의 경멸은 곧이어 경계로 그리고 결국 경탄과 질투로 변모했습니다. 2023년 초 미국의 최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한 내부 보고서가 국제방산 컨설팅 회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동맹국 미사일 방어체계 평가 결과가 담겨 있었는데 이 자료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초정밀 레이더 추적 및 요격 시뮬레이션 성공률 수치는 서방 전문가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체 개발한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미국의 최신 요격 시스템이 놓쳤던 극고속 순항 미사일 모의탄을 연속으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미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우리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궤도 추적 정확도를 한국이 어떻게 확보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했고 이 발언이 곧 국제적인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주목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국제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 가칭에 참가했을 때 터져 나왔습니다. 이 훈련은 서방 국가들의 최신 무기 체계가 총동원되는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이때 자체 개발한 통합 지휘 통제 체계를 선보였는데
이 시스템은 훈련 기간 내내 연합군 전체의 공중 방어 효율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가 발사한 고난도 회피 기동 모의탄을 한국의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요격기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은 현장 관계자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한 프랑스 공군 장성은 그 순간을 회고하며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하나로 꿰뚫어보는 투명한 창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으로 여겼던 서방 국가들의 시선은 이 순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주목이 집중되자 뉴욕타임스, 르몽드, 가디언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한국 방산 기술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언론들은 한국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낮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 독일 기술 전문지 기자는 한국의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취재한 후 한국의 연구원들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구실에는 최첨단 장비보다는 낡은 책상과 밤샘의 흔적이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 세계의 한국 기술력의 비밀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을 기술적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이제 그들의 집요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K방산 혁명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탄과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이 혁명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여정은 단순한 취재 이상의 기술 강국의 숨겨진 얼굴을 찾아가는 탐험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 공항답게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이고 신속한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혼란은 없었고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군사기술이 보여준 초정밀 통합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모습.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균형 감각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활기찼지만 어딘가 모르게 겸손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방산 기술에 대한 취재를 위해 만난 한 젊은 공학 석사과정 학생은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담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해서 들뜰 필요는 없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의 목표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함은 서방 국가의 과학자들이 흔히 보이는 자만심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여전히 도전하는 자로 규정하는 태도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문화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인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자주 접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성급함이나 부실 공사의 대명사처럼 오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산 연구 현장에서 목격한 빨리빨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빨리빨리는 무책임한 속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렬한 집중력과 효율성을 의미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오류를 찾아내고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선제적 대응 능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의 빨리빨리는 시간을 아껴 완성도를 높이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동력이 바로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쫓던 기술적 난제를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 뒤에 기술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핵심 성과는 단순한 무기의 발전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초정밀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드러난 데이터와 수치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전략 수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성과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통합형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가칭 천궁 II 개량형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실시된 실전 배치 테스트에서 99.99%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주력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평균적으로 80%대 후반의 성공률을 기록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성과는 통계적 오차 범위를 넘어선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모이탄은 단순한 탄도가 아닌 종말 단계에서 불규칙적인 회피 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를 모방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유형의 표적은 요격 불가로 분류되었으나 한국의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표적의 다음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요격체의 비행 궤도를 찰나의 순간에 수정하여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초당 50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는 기존 서방 시스템의 처리 능력보다 약 7배 이상 빠른 수치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군사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인 토마스 리들리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악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하드웨어의 힘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요격체를 만드는 것에 몰두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보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은 우리에게 전쟁은 이제 누가 더 좋은 미사일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가의 문제로 바뀌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요격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수십 년 노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한국의 이 기술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 개발을 총괄했던 김영훈 박사 가명는 담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성과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핵심은 융합적 사고였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레이더, 통제, 요격체가 각자의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합쳐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보의 지연과 오류의 누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 요소를 하나의 두뇌로 움직이는 단일 플랫폼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통합 플랫폼은 마치 인간의 두뇌처럼 모든 정보를 찰나의 순간에 공유하고 판단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패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든 우리만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기술이 극비 군사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민간 항공 관제 시스템과 재난 대응 시스템 등에도 적용되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 즉 우주 기반 감시 정찰 시스템과의 연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뒤집혔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국을 넘어 미래 안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기술 성과의 이면에는 그 기술을 탄생시키고 지탱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치관과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혁명의 정신적 뿌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술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만남은 한국의 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연구원 박지수 박사가명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고 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과학자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책상에는 밤샘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명문 공과대학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학생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 4학년 학생은 저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받으며 자랐습니다. 교수님들은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알고리즘 개선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교육이 결과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과정 속의 혁신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확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곧 K방산 혁명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종 시스템이 조립되는 생산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로봇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놀림에는 로봇이 따라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숙련도와 장인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50대 베테랑 기술자는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을 감수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하는 한국 특유의 가치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완벽주의가 첨단 기술의 오차 범위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그들의 기술력이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명의 기반임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사람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초정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 공개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 국제관계와 군사동맹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일제히 자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실패를 질타하며 집단적 열등감을 표출했습니다. 한 보수 일간지는 우리가 수십 년간 미국 뒤에 숨어 자만을 키울 때 한국은 조용히 기술적 독립을 완성했다며 한국 기술에 대한 부러움과 자국 정책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논평을 실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낡은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방어 시스템 현대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한국에 대해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환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전략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한국의 기술을 가장 위협적인 기술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기술 유출 방지 협약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동아시아의 방어 체계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냉철한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의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기술적 종속을 요구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함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고, 프랑스와 독일 역시 한국 기술이 자신들의 방위 산업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군축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이 공격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평화 유지 기술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며 국제적인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반향과 파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지가 아니라 미래 안보 기술의 선도자이자 세계 평화를 위한 방패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기술적 충격파는 기존의 군사 패권을 흔들고 기술력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이제 군사력뿐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혁신 능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초정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완성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며 기술적 자립을 향한 한민족의 숭고한 집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술 발전의 진정한 동력은 물질적 풍요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정신적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과거의 영광과 기득권에 안주할 때 한국은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수십 년간 막혀있던 난공불락의 기술적 벽을 단숨에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후발 국가들에게 가난과 제약 속에서도 위대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을 총괄했던 관계자들은 우리의 목표는 방어 기술의 완벽한 보급을 통해 전쟁 없는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공격 무기가 아닌 평화를 수호하는 방패로서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패권을 독점하는 대신 인류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혁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한 국제기술 분석가로서 저는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술적 도약과 윤리적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진정한 힘은 혁신에서 나온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방산 기술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는 이제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습니다.